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오십니다. 오, IT 얘기인가 보죠? 그분 아시는군요. 네. 네. 오늘은 CES. 예, CS 알죠? 사실은 제가 컴퍼니 백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네, CES 같은 미국에서 하는 거 있으면 네. 나도 좀 가보자. 안승찬 기자는 특파원도 갔다 왔는데 저 CS 특파원 말고도 한 몇 번 갔다 왔어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갔다. 저는 진짜 그것도 힘듭니다. CS는. 그 힘든 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못 하게 됐죠. 그렇죠. 요즘 뭐. 진짜 더 가기 어렵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아니라도 저는 못 갔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거의 뭐 방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좀 가보고 싶어서 예. 이번 CES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갔는지 미리 보는 CS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아주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자료들도 좀 보여달라고 네. 했으니까 잠깐 저랑 같이 미국 구경하시는 느낌으로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자주 갔다 온 안승찬 기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또 중간중간 나와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뭐 안 할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네. 네. 나이가 들면서 네. 뭔가 자꾸 이렇게 욱하는 노여움이 생기잖아.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분출을 해. 예전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네, 네. 그 티가 안 나는데 나이 들으면 입 밖으로 나오죠. 입 밖으로 나와. 나오더라고 이게 막 역류성 식도염처럼 그거 울컥 하고 나와 이게.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우리나라 IT 업계의 거물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23년에 꼭 CES 현장에 네. 이프로님과 또 우리 안승찬 기자님과 가서 라이브를 할 김덕진입니다. 네, 딱 보면 안녕하세요. 거물이잖아. 거물이네. 덩치가 크죠. 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커서 제가 네. 3프로의 빅사이즈라고 하는 코너도 잠깐 했었죠. 이제 김세미 프로 막 하면서 했었는데 네. 네. 요즘에 또 워낙 번창하셔서 저도 이제 열심히 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장님은 다양한 IT 행사들 중에 특히 CES와 인연이 네. 깊으시다고 꼭 그 질문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질문 해달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일단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쨌든 CES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 옛날부터 좀 CES 많이 봤다는 얘기를 좀 하고 네. 싶고 제 옛날 모습도 잠깐 보여드릴까 해서 네.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 진짜 옛날 모습이요? 네, 저 보시면 일단 CES가 왜 중요한지를 보면 네. 이 딱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CES에서 나왔던 메이저 트렌드들이에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VCR 그리고 뭐 그 전에 그 이후에 뭐 컴팩트 디스크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D, 뭐 3D TV 뭐 이런 것들이 그림에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애플 마우스 이런 것들이 CES에서 맨 처음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CES가 일단 연초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쇼보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매해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준다, 준비한다라는 의미 때문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쇼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있었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4년의 접니다. 네. 전혀 다르죠. 그때 키워드 이제 여기서부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혁신의 대중화 게임은 지금부터 저 얘기를 했어요. 2014년에는. 네. 네. 그런데 이게 저기는 어디입니까? 저기는 이제 현장이에요? KBS입니다. KBS. 아, KBS. 여의도 KBS 스튜디오. 여의도 KBS 스튜디오입니다. 네. 네, 가진 못했고요. 김덕진 부소장님 네. 아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제 아들 무게만큼 빼면 아마 저 정도 될 것 네. 같은데 CES가 원래 저기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2016년도에 실제 CES와 관련된 트윈 양이에요. 근데 그 보시면은 원래 그 전에 가전 쇼였거든요. 근데 네. 저때 뭐 로보틱스, 센서, 웨어러블, 피트니스, 오토노미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실제 2016년도부터 이 쇼의 형태가 거의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쇼의 이름을 CES라고 할 때 이를 이제 일렉트릭 쇼, 그래서 가전 쇼라고 이제 불렀었거든요. 가전제품 전시하는 쇼.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이들이 자기 쇼 이름을 가전 박람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CES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약자로 불러달라. 네, 그렇죠. 그리고 협회 이름도 원래 전미 가전협회 CEA였는데 예. CTA로 이때부터 바꿉니다. 테크놀로지. 네, 맞습니다. 일렉트로닉 아니라 테크놀로지. 네, 역시 미국을 갔다 오셔서 이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우 장난 아니시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 이게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실제 이제 이러한 움직임에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나이가 들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얘기를. 잠깐만요, 선생님. 네. 조금 전에 한번 잠깐만 봅시다. 우리 딱 10초만 보고 10초만 웃고 갑시다. 딥페이크 아니고요. 이야, 이게 현재 가운데가 현재. 결혼 전 모습입니다. 하여튼 영하셨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보면 가전에서 기술로 이동했던 이 네. 키워드들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기술로.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원래 그 전에는 CES에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때 오히려 아마존이 승자로 불려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부스를 정확하게 차리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IoT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냉장고나 여러 가지 저 스피커를 통해서 연결을 시작하면서 예. 오히려 2017년도에는 아마존이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구글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글이 상당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갔다 왔을 때 보면은 뭐 구글의 트레일을 타면은 실제 그들의 사용자 경험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 뭘 타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놀이기구처럼 네. 이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일을 딱 타게 되면 뭐 제가 갔을 땐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할머니의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생신이신데 네. 케이크를 이제 사드리고 싶은데 네. 그 동네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랑스 셰프가 하는 최고급 케이크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케이크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글을 부스 안에서 벌어지는 시나리오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차 같은 걸 타고 우리를 좀 놀이기구 같은 걸 타고 움직이면 그 안에 구글 번역기 같은 걸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이제 번역기를 네, 그렇죠.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군요. 구글 직원들 머리 진짜 빠졌을 거야. 우리 네. 회사는 기껏해야 검색창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부스를 만듭니까? 했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뭐 거구나.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뭐 인증샷을 찍거나 사진을 찍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가 마치 놀이기구 타고 나면 어떤 인증샷 찍어주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스 특히나 이런 대형 부스는요 거의 초반에는 하루 종일 줄을 서거나 서너 시간 이상 줄 서야 뭐 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좀 보면 실제 이제 이렇게 2019년에 18년이 움직였고 2019년에는 이제 모든 곳에 스며들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실제 이제 저도 이제 저 때는 이제 미국에 갔었거든요. 헤이 구글, 알렉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 그러니까 음성 스피커의 어떻게 보면 전성 시대 그리고 그 두 개들이 가전 회사와의 어떤 제휴를 얼마큼 늘리느냐에 따른 전략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아마존도 그랬고 구글도 그랬고 본인들 부스 말고도 다른 가전 부스에도 다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구글이? 네,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원을 나갔다는 건 무슨 예를 말이에요? 들면은 뭐 냉장고에 네. 그 아마존의 알렉사가 되는 거면 우리로 치면은 협력업체 직원 가듯이 가가지고 그 부스에서 마트 지하 1층에서 만두 가게 만두 회사 직원이 나와서 만두 시식하듯이 네, 그렇게 다른 이제 데 가서 구글 직원이 해줬다. 맞아요. 그 구글 직원이나 아마존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이제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고 또 저 때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애플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안드로이드를 좀 까는 것 같은 광고를 그 부스 맨 앞에다가 놔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정확한 뭐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라스베가스에서 뭐 불륜 같은 게 많이 하니까 네. 베가스에서 있었던 일은 베가스에 두고 간다 뭐 이런 이제 미국 속담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카피를 해서 뭐 구글에서 일어난 일을 구글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다른 데도 흘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은 보안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이 나네요. 의외로 영어 잘하시는데. 네. 네.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제가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그 네.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정말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갖고 가서 네. 보통 이제 가면은 오쇼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뭐 이제 라스베가스 쇼도 보고 여러 가지 행사도 보고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디어 브리핑부터 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맨날 걸어다니면서 예. 무조건 내년 2020년도에는 내가 무조건 이런 쇼를 본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19년에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 네. 부소장님 자격으로 가신 겁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뭐 어떤 유튜버로서 좀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됐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랬었고 2020년도에 되게 애매했었는데 또 2020년도에 그 CES 쇼가 의미 있었던 게 거의 그 해 유일하게 했었던 오프라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미리 해서 먼저 하고 끝냈군요. 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1월까지 이게 맞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상황이라 그때 했었는데 저도 갈까 말까 그러다가 내년에 가야지 이랬다가 그 네. 이후로 이제 영원히 못 가게 됐었고 그래 뭐. 그리고 네. 올해 없었고 올해는 네. 오프라인으로 안 했고. 그쵸. 사람은 이게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는 네. 거를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아니요 모르고 지나가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 살면서 내가 네. 이 CES가 이게 내 삶의 마지막 CES일 거다라는 걸 못 느끼고 지금 2019년에 돌아다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느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뭐 저 대신에 그 CES에서는 또 재밌는 메시지들이 2020년도에 좀 나왔어요. 네. 뭐냐면 2019년까지는 또 화면을 잠깐 보시면 2019년까지는 어쨌든 이런 IoT 중심이었는데 이제 아이고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게 재밌어요. 네. 저희는 그런 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야, 2018년에 이제 살이 쪘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네, 이때 좀 살이 좀 많이 많은 쪘습니다.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뭐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뭐 이럴 때고요. 네,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어쨌든 경험과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2019년까지는 네. 디바이스들의 그런 IoT 기기를 붙이기 위한 전쟁들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기기의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뭐죠? 그런 뭐 가전 기기에 IoT 센서가 붙었다.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생기는 게 데이터겠죠.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2020년도부터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합쳐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예를 되고요. 들면 뭐가 데이터와 경험이 합쳐지는 사례들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전에 있어서 예. 가전 기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좀 데이터랑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90년대 때 혹시 네. 그 세탁기에 퍼지 기능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인공지능 퍼지 기능. 예, 퍼지 예, 기능 예. 기억나시죠? 세탁물을 집어넣으면 얘가 네. 찌든 알아서. 세탁인지 아닌지를 네. 바로 판단하고 그쵸. 네. 찌든 거는 오래 돌리고 네. 안 그런 건 그냥 표준만 돌리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예전에 세제 양도 조절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예전의 기술은 처음에 세팅된 값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시는데 대전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이른바 짤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구석에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못 때려 이런 걸 알면 이제 그렇게만 하면 막 컴퓨터를 다 이기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세팅된 값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퍼지 기능이라는 것도 처음엔 되게 신박해 보였는데 네. 얘가 쓰다 보니까 그냥 되게 그냥 뭐 매뉴얼 1, 2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게 인공지능으로 뭔가 알아서 되는 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 아니고. 그때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랬는데 이제 센서가 붙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요즘에는 냉장고, 세탁기 그 심지어는 이런 그 뭐죠? 가습기가 아니죠. 건조기에도 네. 와이파이가 붙어 있어요. 다 인터넷이. 요즘 나오는 것들은. 왜요? 요즘 왜 나오는 거 뭐하러 그렇습니까? 붙여놨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쌓이는 세탁 데이터를 네. 서버에 전송을 해요. 누구한테요? 그 삼성이나 LG의 본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네. 세탁 방법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뭘 업데이트해야? 뭘 업데이트? 예를 들면 테슬라의 차도 네. 그런다고 들었어요. 네. 네. 차가 업데이트되면 어제랑 다른데 네, 이런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원래는 세탁량을 조절하거나 네. 물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었는데 이거의 정확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만큼 세탁을 딱 넣었을 때 예. 그걸 통해서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정말로 이제는 얘가 그 안에 있는 센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세탁 방식들 네. 이런 걸 합쳐서 여기에 맞는 최적의 물, 그 다음에 최적의 세탁 세제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이따가 나오는 올해의 키워드랑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이 돼요.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센서가 붙으면 또 뭘 하냐면 네.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이거 왜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능이 나온 것 중에 챗봇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제가 건조기 돌려보신 분들 알 텐데 건조기를 제가 다 돌려놓고 그 다음에 네. 바로 안 꺼내면 네. 또 구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챗봇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 있으면 건조기 끝나요. 그러니까 찾아가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조기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카톡을 보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10분 안에 못 갈 것 같은데 20분 늦을 것 같아 라고 네. 얘기를 하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20분어치를 더 자동으로 이제 어떤 온도 조절하면서 돌려주는 야. 거예요. 진짜 김 사장님도 집에서 네. 일 잘 많이 하시는구나. 건조기 해놓고 내버려두면 거기서 안면서 구겨주는 것 어떻게 하세요? 뭐 원래 다 이제 사람은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세탁기야말로 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하기 위한 가장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남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저도 네. 어디서 들은 데이터인데 네. 지금 1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세탁기, 자동 예. 청소기 많아졌잖아요. 네. 네. 가사 시간을 줄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다. 그런데 100년 전에 가사에 쏟던 시간과 어. 지금 가사에 쏟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대요. 오. 딴 거라는구나. 딴 가사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 딴 가사를 딴 남자가 가사- 하는 게 아닐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도 빨래를 예. 2시간 했겠죠. 내과에서 했겠죠. 내과에서. 네. 그렇죠. 근데 요즘도 빨래를 2시간 한다는 거예요. 아하. 예전보다 시간을- 더 열심히 빨거나 자주 빨겠지 그 대신에. 아, 청소도 예전보다 더 자주 하겠죠. 그리고 네. 지금 댓글에서 나오는데 빨래를 개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제가 볼 때는 저거야말로 정말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CES에서 실제로 네. 2016년도부터요 빨래를 개주는 기계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우와. 상용화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빨래를 어떤 식으로 개주냐면 네. 우리가 네. 복사기 같은 거 생각하면 종이를 넣으면 이렇게 띡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빨래를 하나하나 넣어요. 그럼 그 넣어줘요? 하나를 어. 네, 빨래의 위치를 보고 로봇팔이 개서 빼줍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 얘기하셨는데 하나하나 넣어주면 이거 내가 개고 빨래 말지. 한 통을 네. 하나 넣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계속 에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16년, 17년 나왔을 때 혁신적이다 이래가지고 예. 펀딩도 엄청 받고 막 아하. 엄청 그랬는데 계속 이상하게 프로토타이핑은 나오는데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AI가 필요하네. AI가.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CES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무조건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CES는 대부분 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향후 미래의 그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거기 나온 제품들이 그럼 당장 나오는 거야? 라고 네. 하는 건 거의 없고요. 특히나 네. 오히려 대형 업체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당장 이걸 팔아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데 대형 제품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형 회사에 있었던 어떤 키노트에서 나오는 거는 네. 빨라야 2, 3년 어쩌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삼성에서 이제 2020년에 여기 지금 화면 잠깐 보면 나올 텐데 볼리라고 해가지고 저 왼쪽 아래 저 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저 기사에서 봤어요. 막 따라다니는 공. 네, 맞죠? 그러니까 저게 원래 뭐냐면 저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 인공지능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허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세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나 세탁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얘가 세탁기 앞에 가면 블루투스로 해서 세탁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아. 네. 세탁할 거야 그럼 제가 또르르 굴러가서 세탁기 앞으로 가서 그렇죠. 세탁기랑 대화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주인님이 세탁하신대 시작해. 네, 그런 것처럼 센서를 던져주고 그런 이방이네, 안에서 세탁을 하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강아지가 예를 들면 근데 얘가 또 지나가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가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예를 들면은 실례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로봇 청소기를 불러와요, 얘가. 아, 얘가. 네, 얘가 돌아다니면서 온 집안의 가전제품이 쟤를 제일 싫어하겠다. 그렇죠. 도대체 쟤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시키기만 해. 시키기만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의 삼성의 키워드가 이제 Age of Experience이라서 경험의 시대라고 2020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쇼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뭐 대기업 제품이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LG에서 그 예. 시그니처 모델로
TV 있잖아요. 이렇게 경첩 네. 쭉 올라가는 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실제 시장이 풀린 거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쇼는 2019년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제품이 되는 데에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맞아요. 부분도 맞아요. 흥미로운 포인트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그 삼성에서도 알렉사처럼 빅스비 이런 게 나왔어요. 그거 처음 출시했을 때 제가 그 갔는데 헤이 빅스비. 헤이 빅스비 하는데 그 시연에선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갔어. 그래서 나한테 빅스비? 빅스비? 안 읽혀가지고 빅스비. 아, 막 시연할 때 안 되는? 처음에 네. 할 땐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겠으나 처음에는 굉장히 웃겼어요. 그래서 빅스비 그러니까요. 다 옆에서 빅스비? 빅스비. 그러니까 이게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나 그런 게 많으면 그런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TV 갑자기 네. 틀다가 얘가 삐빅하거나 막 그냥 네. 말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시리가 켜지거나 빅스비가 켜지거나 막 그런 네. 것들 많이 보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결국엔 2020년 올해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제 네.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에서의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또 장표를 보면은 CES가 원래는 한 번도 온라인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올 디지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원래 이게 기간 안에 다 못 봐요. 예. 기자님도 잘 아시죠? 네, 실제로 그 3일 동안의 부스를 맞아. 정말로 사람이 눈을 뜰 때부터 정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쇼가 시작될 때도 끝날 때까지 정말 계속 다 돌아도 3일 동안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일부러 전시를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 그래서 혹자는 그걸 헝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내년에 같이 힘드셔야죠. 이제 내년에 가서 같이 힘드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고. 발이 엄청 아프실 거예요. 운동화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헝거 마케팅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못 보는데 이게 온라인이 되니까 장점이 이 쇼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걸 이제 오픈을 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찬찬히 볼 수 있어서 자료를 풀로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런 것도 단점은 있겠네. 그 모든 자료가 네. A, B, C 순으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A, B, C 순? 예를 들면 회사라고 치면 우리가 가상으로 하면 네. 뭐 메타버스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원래 작년에 할 때 CES니까 엄청 좋은 뭔가 이렇게 뭐 사용자 경험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딱 쇼 리스트가 있어요. 네. 회사 리스트가 있고 A, B, C 뭐 이런 게 있고 그 예. 중에 고르면 회사의 그냥 홈페이지 같은 정도의 개념의 아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하나 찾으려면 정말 빡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국내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면 이름만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거기에 부스에 가면 뭐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면 유레카 파크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데들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정말 호객행위를 해요. 자기네들 거 좀 봐달라고. 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회사 이름을 눌러야 되니까 회사 이름을 전혀 모르는 데면 그 수천 개 중에 안 누르겠죠. 흥행이 안 되겠네요. 흥행이 네. 안 되겠어. 그리고 역으로 아주 운이 좋았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구글 옆에 있거나. 아니요, 회사 A 쪽에 있구나. 회사 이름이 A보다 숫자로 시작한 데들. 숫자가 더 위에요? 숫자가 먼저였어요. 아. 숫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A가 나왔어요. 3%는 3%네. 3%가 만약에 CES 온라인으로 나간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1, 2, 3, 세 번째네. 3을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콜라보레이트 위드 뭐 삼성 뭐 이렇게 코오페 이러면은 이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복불복 아닌 복불복이 됐었던 좀 안타까운 쇼였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컨셉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모빌리티나 여러 가지 쇼들이 기본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쇼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잠시만요. 네. 네, 제가 화면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다시 볼까요? 네. 네, 이건 2022년. 네. 20. 요거 요거 잠깐만요. 네, 에코. 네. 네. 뭘 너무 많이 준비하셨군요. 네,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이거군요. 네, 예. 요겁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요 동향과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건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에 대해서 쭉 보면
2016년도, 17년도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 네, 그렇죠. VR, AR 나왔던 전날. 그렇죠. 예. 저렇게 됐었고 2018년도부터는 AI가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TV에도 AI 칩이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좀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게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하, 네. 헬스테크나 아니면 또 블록체인 같은 키워드들도 이미 이제 저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2021년도가 되니까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떠한 기술 혹은 이제 환경, 친환경. 네, 그렇죠. 친환경이 될 수도 아하. 있고 혹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지구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그 키워드들이 이제 올해도 연결이 될 것인데 푸드테크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푸드테크. 네. 뭐 예를 들면 그 고기 안 그쵸. 콩으로 만든 네, 콩으로 만든 고기. 고기.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회사 임파시블 버거라고 하는 회사가 CES 2019년에도 혁신상을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CES의 좀 재밌는 관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콩고기 혹은 뭐 대체육이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산업에 넣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IT라는 거예요. 그 음식료 산업이 아니라.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발전이 있었으니까 일종의 이것도 테크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그 테크로 볼 때 그럼 이걸 이제 리질리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 혹은 이제 어떤 서스테이너블 그 유지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건 뭘 구한 거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는 거를 네. 맛이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에서 되게 중요한 건 그래서 기술적으로 맛을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콩고기라는 것이 어떤 내가 어떤 의지나 아니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먹어도 똑같은. 맛있는. 네, 맛있는. 그래서 실제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치즈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네. 가벼운 맛이었는, 이제 약간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좀 깔끔한 맛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햄버거를 만든 게 혁신상을 타기도 하고 혹은 이제 계란과 똑같은 건데 달걀인데 이제 짜는 달걀이에요. 그래서 네? 뭘짤? 마요네즈처럼 네. 짜는 달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요소는 달걀하고 똑같은 영양인데 네. 그걸 마요네즈처럼 짜게 만드는 튜브에 들어있어서? 튜브 형태로 있는 아. 이제 달걀의 개념 이런 것들. 계란 으깨놨나 보네, 삶아서. 근데 이제 그게 요소가 보면은 이제 닭에서 다 나온 게 들어있다는 아닌 거죠.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세상을 만드는 이런 쪽에 관심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올해의 키워드들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네. 채팅창에서는 2022년 얘기는 언제 하냐고. 이제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네. 네. 이제 2022년 저기 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몇 개 키워드를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올해 가장 좀 집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없던 관들이 생겼던 거가 네. 빨간색으로는 NFT라고 하는 아. 게 별도의 하나의 관 세션으로 좀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 기술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네, 회사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부스에 우주선이 이번에 전시가 된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그런 건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못 봐서 좀 아쉽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메타버스와 같은 키워드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변화를 좀 저 위에다가 실제 CES 컬럼에 있는 이 용어를 그대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한글로 풀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지능형 자동화가 확장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트렌드 중에 네, 올해 중요한 이제 트렌드 키워드다.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자동화가 확장된다. 그럼 지능형 자동화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지능형 자동화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확장은 아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 그리고 지능하면 보통 자율주행 차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스스로 얘가 움직여서 나에게 완전히 추천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경험이 쌓인 것은 네. 1, 2, 3번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내는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생각해서 네, 그렇죠. 혼자 알아서 길을 찾아서 네, 그럴 수도 혼자 있- 알아서 간다. 그렇죠. 아니면은 혼자 어떤 문제를 풀어서 원래는 거기에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뭐 제가 지금 화면에 좀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운전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트럭 같은 거 있지만 저 오른쪽이 실제로 국내 회사인데 네. 실제 그 CS에서도 이제 컬럼에서도 언급이 됐어요. 이제 저 회사는 뭐냐면 음식을 요리하는 제품을 아예 AI 오토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료랑 조리법을 주면 네. 그걸 그냥 넣어놓게 되면 셰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쿠킹 시스템으로 해서 AI로 이제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유명한 뭐 고든 램지나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네. 하나의 메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고든 렌지식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줘 라고 누르면 예. 실제로 이 기계와 그 있었던 그 요소들을 가지고 로봇이 거기에 맞춰서 고든 렌지의 맛을 만들어주는. 사전에 레시피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있으면 네.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예를 들면 AI라는 게 네. 예를 들면 레시피를 기계한테 그냥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선 넣으면 착 만든다. 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재료를 그냥 대충 넣었어요. 나는 네네. 이거밖에 없어. 네. 그냥 넣었는데 하여튼 고든 램지식으로 만들어줘. 아, 그러니까 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재료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 고든 램지 같은 걸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 배우는 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넣어줘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마치 옆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할 때 보면 네. 음식을 하는 사람 옆에 정말 뭐 수제자가 있어서 네. 수제자가 계속 지켜보면 저 이제 우리 스승님이 저기서 요만큼 만드는구나 저만큼 만드는구나 이런 거 볼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이 카메라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요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네. 그걸 데이터화해서 어. 그걸 갖고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회사에 생각하는 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레시피들을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 예. 마치 우리가 앱스토어처럼 네. 음식에 재료만 놓고 네. 거기에다가 이 제품에다가 오늘은 그러면은 뭐 고든 렌지 스타일로 햄버거를 해볼까? 누구 스타일로 해볼까?라고 해서 그 컨텐츠도 아하. 나중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자동화라고 하는 게 뭔가 진짜 사람이 실제로 뭔가 배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이런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합쳐지는 예. 이런 이제 기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또 이 지능형 자동화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좀 중요한 아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기 엔젤스님이 이경규식 라면 끓여줘. 아 그렇죠. 그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경규식 라면을 어. 이제 자기가 이경규한테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경규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경규가 한번 그 앞에서 시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보고 네. 얘 스타일은 뭐다라고 그렇죠. 캐치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뭐 그럼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 회사가 만들고 있었던 인공지능 시스템 앞에서 그 앞에서 실제로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네. 요리에 뭐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요리 스타일이라든지 얼마큼 넣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정량을 배운다는 하고 거죠. 그 네. 기계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그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이 네. 장비와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이제 카메라를 갖고 딥러닝을 하는 카메라만 여러 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만. 그 이제 어떤 주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아예 요리하는 것들도 로봇파를 활용해 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로봇으로 이제 작업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LG에서 2020년도, 2019년도부터 그런 로봇파를 활용하는 요리를 하는 것들은 이미 좀 그 기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 완성품이 나온 거는 CS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유명 요리사 한 번만 초대해서 혹은 그 회사에서 마치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 휴먼도 비슷하잖아요. 네. AI 휴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한번 이야기하고 하면, 촬영을 하면 네. 똑같이 하는 네,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요리를 한 번 다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데이터를 갖고 로봇 팔 등을 통해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그럼 AI로 배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레시피를 네. 올려놔 주면 딱 다운 받으면 네.
이대로 그냥 로봇팔이 아니 라면은 뒤에 설명서 있잖아요. 550 물 550 넣고 그러니까. 3분간 끓이고. 그러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네. 이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요리의 방법을 학습을 시켜서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들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그 보면은 그 뭐죠, 편의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네.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분들도 내가 스스로 내 레시피를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거기 들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레시피를 파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이경규님식 라면 네,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갖고 있을 텐데 네. 라면 봉지 뜯는 거, 네. 물 올려놓는 거, 네. 물 끓는 거 확인하고 집어넣는 거 이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 로봇팔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리가 제한이 있죠. 지금까지 뭐하러 얘기하는 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ES는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미래의 그림 보라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제품들 이제 아까 이제 뒤에도 존 디어나 이런 데들도요. 네. 대부분 다 쇼를 제가 헝거 마케팅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보면 절반 이상은 작년에 나온 거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조금씩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속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에 얼마나 가까웠는가라는 네. 거 보는 거고, 아까 빨래 접는 기계도 말씀드린 대로 쇼에는 5년 동안 나왔다니까요. 네. 5년 동안 나왔지만 이제 상품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처럼 이것도 지금 근데 좀 관심 있는 건 국내에서 투자를 받고 어쨌든 국내 기업임에도 이런 이제 CS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법을 모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거를 누가 볶으며 뭘 지금 이게 결국 손이 해야 되는 일이면 네. 네.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LG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자기 셰프 보시라고 그래서 예. 볶는 거를 전담으로 하는 로봇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집는 거를 전담으로 하는 로봇팔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럼 저 나온 그 좀 전에 그 한국 업체라고 하는 저기는 네. 그냥 이런 로봇팔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걸 해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도 좀 해줘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하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뭐 그런 건 가능하겠네. 예를 네. 들면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걸 보고 네. 엄마가 없어도 샤 이렇게 만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요리 레시피를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적당량, 한 스푼, 막 이런 것들이 얼마큼이야? 난 제일 요리 몇 그램이야? 한 꼬집 넣으라는 거야. 적당히 꼬집이 소스를 뭔지 넣어주세요. 모르겠어요. 한 소끔 끓이세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네. 우연히 뭐 예를 들면은 뭐 최현석 셰프처럼 막 이렇게 뿌렸는데 네. 맛있는 거예요. 오 이거 내가 또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네.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그냥 찍어놨다가 좋네라고 하면 이걸 컨텐츠로 만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알겠어요. 저는 이 기술의 핵심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컨텐츠라고 하는 어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네. 거기까지 확장되는 게 참 저는 좋은 아이디어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올지 하여튼 뭐 자동화가 어디까지 될지 이런 건 네. 좀 더 네.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정도 아이디어 수준을 출품해서 부스를 운영하는군요. 아, 그쵸. 뭐 저 정도라고 어쨌든 실제 기술이 뭐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아예 나는 정말로 까칠했어 지금. 네, 아이디어 부분까지는 겨우 저까지 걸로 이런 느낌이 아니 이런. 요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로봇팔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누군가의 레시피를 저희가 어딘가에 저장해서 네. 로봇팔도 있고 아무튼 나머지가 갖춰지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타이핑은 있어요. 프로토타입으로의 로봇팔도 있고요. 아.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용화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재밌죠 물론 그 상상만으로도 재밌긴 한데 네. 저기는 돈 버는 비즈니스맨들이 다니는 곳이고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네. 옷 개는 로봇 이런 거 구경하고 아유 고생하네 신기하네 하고 네. 넘어가는 게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매년 그렇게 돈 주고 가는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옥석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CES는 뭐 말씀 잘해주셨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쇼라기보다는 실제로는 B2B 계약이나 거래를 위한 쇼에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 실제로 기업들이 많은 그 실제 거래와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를
예를 들면은 엑스포 공간을 빌려서 그 안에서 예. 사람들이 B2B 하듯이 예. 그런 식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기술을 갖고 결국엔 그들은 미래를 담보하면서 그 거래를 하고 그 다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 걸 보여주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예를 들면 한 2018년 CES를 다시 한번 오늘도 돌이켜 봤는데 네. 그때 기술이 그때 발표됐던 게 지금 된 거냐? 요즘 주식 시장에서 뜨거운 음. 뭐 그런 간격 정도는 있는 거 인터벌이 있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뭐 제가 예. 잠깐 좀 보여드리면 예. 실제로 이제 2019년의 테크 트렌드를 보면 그게 네. 지금 많은 것들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019년. 네, 그렇죠. 이게 조금 앞서서 나가는 기술들이라고 앞선다는 거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CTA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전미 이제 그 테크놀로지 협회에서 네. 이제 실제 CES를 하기 전에 이 첫날에 이런 이제 올해 트렌드에 대한 그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2019년에 했었던 발표고요. 네. 저거는 저 때는 꿈처럼 들렸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그때 트렌드가 5G, 인공지능, 8K TV, AR, VR, 자율주행, 블록체인. 회복력 기술, 디지털 S.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 것이에요. 그리고 네. 실제 마켓에 나오기 시작했어요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저 때도 저와 관련한 제품들도 전시가 됐는데 네. 저처럼 이제 까칠한 사람이 보면 뭐야 아무것도 안 뭐야, 되잖아.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그쵸. 뭐 왜 예를 이렇게 들면 불편해? AR 기술 뭐 이따만해? 뭐 이게 이렇겠지. 되겠어? 문제. 뭐 예를 들면은 좀 뭘 좀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페이지에 보면 실제 이제 그때 좀 발표됐었던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저는 스마트홈들이 저 때는 엄청 많이 뭐 화두가 됐었는데 네. 네스트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뭐 없어지거나 뭐 제대로 안 된 데들도 있고 네. 뭐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이 저때 컨셉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보시면 저렇게 집에 인공지능이 가정용 그쵸. 뭐라 그러죠 저거? 네, 뭐 가정용 홈캠. 근데 홈캠. 홈캠이 인공지능으로 저렇게 사람을 이제 포착하고 예.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뭐 도둑이다라고 하면 알람을 울린다, 네. 뭐 전화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임베디드 AI.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임베디, 그러니까 TV 안에 업스케일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TV 안에서 실제로 그 인공지능 칩이 네. 소프트웨어로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원래는 이 오는 통신으로는 그 고화질을 낼 수 없는 부분을 네. 인공지능이 빠르게 이제 그 재배치를 해서 고화질을 만드는 이런 기술 때문에 TV 안에도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NPU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역시 한국에서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우리 저 어제 살짝 배웠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내년에 저랑 이제 발이 불어 틀 때까지 네, 내년에 저랑 같이 걸어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전 거 보니까 이제는 뭔가 현실감이 오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좀 몇 개만 더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 걸 좀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 디지털 어시스턴트도 그렇지만 이제 알렉사 얘기 넘어가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 스마트 어플라이언스가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전기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그거를 어떤 허브가 컨트롤한다. 근데 저 때는 이제 저런 스피커들이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했고 네. 작년엔 그런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그러니까 결국 CES의 요즘의 방향은 기술이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근데 결국 기술은 뒤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 저거 보면 네. 가전 제품들을 뭘 기준으로 허브를 뭘로 쓸 거냐 연결은 가전들이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뭘 할 거냐 해서 냉장고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24시간 전기를 꽂아 놓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여튼 냉장고에 화면 열고 여기서 그렇죠. 세탁도 하고 뭔가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공기청정기도 여기서 끄고 그렇지. 그래서 한동안 그 CES에서 많이 나왔던 게 냉장고에 액정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냉장고에 디스플레이 큰 거 있어서 그걸로 컨트롤하고. 그러다가 아예 우리가 생각 잘못했나 보다 하고 접은 거죠 지금은. 지금은 AI로 간 거야. 아니 그쵸, 그 그쵸. 스피커폰. 아까 노란색 그 스피커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스마트폰만으로도 그냥 이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네, 이걸로만 되고 아. 또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냉장고에 있을 때는 네. 많이 눌렀어야 됐는데 네. 많이 누르는 횟수를 줄여주는 거죠. 아까처럼 인공지능이 하니까 옛날에 10번 메뉴에 그렇겠네. 실행했어야 그렇겠네. 했는데 예. 한두 번만 실행하면 되게 아하.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올해 트렌드 아니 이제 이때도 메타버스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2019년에 거예요. 2019년에. 네, 지금 잠깐 볼게요 화면을. 화면 여기 나올 네. 겁니다. 예. 화면 보면
VR 기술에 대해서 이때부터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이 수트, 그러니까 햅틱 수트가 이미 2019년에 나왔습니다. 햅틱 수트라는 건 네. 저기서 총 맞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저게 이제 테슬라 수트라고 해서 저기 VR 기기 끼고 있고 온몸에 저런 수트 입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 뭐 가상 게임에서 제가 네. 칼로 이렇게 뭐 쫙 뱉다. 그럼 여기에 쫙 배지시 여기에 아. 전기로 전기 신호가 다다다닥 오는 거예요. 어우. 네. 칼 맞은 느낌. 어우. 그렇죠. 근데 저런 게 이미 2019년부터 저렇게 좀 나오기 쇼잉이 시작했어요? 됐어요. 근데 와. 저때 키워드는 저걸 AR, VR로 묶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저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올해 좀 이제 더 발전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메타버스 부스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마우스 만들거나 게임 주변 기기 만드는 레이저 같은 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런 데들이 결국엔 어떤 제품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네. 하드웨어 측면으로 보면 네. 일단은 VR 기기 말고 그 외에 어떠한 체험을 도와주는 기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컴퓨터 외장 기기 만들던, 그러니까 컴퓨터 주변 기기 만들던 회사들이 결국 이거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기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올해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마우스 비슷하게 옛날로 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뭐죠, 그 페이스북에 그것을 끼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개 이게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네, 네. 손잡이 그거 외에 들죠. 뭐 예를 들면 뭐 팔에다가 끼는 팔토시가 될 수도 있고, 아. 뭐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움직임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았었는데 IoT 중에서 반지 같은 게 있어서 예. 그 반지를 갖고 제스처를 하면 실제 그 제스처가 입력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술, 오늘 좀 완성이 덜 됐던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러한 형태들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러한 연결들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한 단계씩 발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그래서 네 뭐 그 외에 뭐 AR 기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못 짚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모빌리티 부분을 좀 못 짚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부분을 좀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CES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어쨌든 모든 쇼가 다 온라인으로 됐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 지금 제일 많이 참여하는, 지금 많은 데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참여하는 데가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모빌리티라면 네. 자율주행 뭐 이런 우리가 등등등. 말하는 대부분의 탈 것들, 그냥 이제 오토바이, 모빌리티는- 자전거, 네. 싱싱이.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주 비행기까지. 아, 네. 근데 왜냐면 그게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는데 네. 이건 결국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작년에는 경험을 다 못 해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올해 작년에 온라인으로만 있던 것들이 정말인지라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도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봤지만 거의 모빌리티가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화면도 있지만 뭐 GM부터 시작해서 전기화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GM에서 하는 뭐 모빌리티에 대한 컨셉, 뭐 이런 것들, 뭐 칼텍스에서 했던 드론 충전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건 작년에 영상으로 있었다는 거죠. 네. 작년에 네. 아. 저거 조금 전에 우리가 휙 넘어가서 본 저거가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사실 작년 CES를 왜 지금 봐? 라고 생각하지만 작년 CES나 재작년 CES에 나왔던 기술이 내년에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테마가 되면서 그렇죠. 투자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거지. 사실은 내년 1월에 열리는 CES는 그거 뭐 또 한 3, 4년 지나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 옛날에 살짝 봤던 거기도 하고 지나간 네, 거기도 네. 하지만 1, 2년 전 거의 CES를 지금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아하. 보는 게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의도한 바를 역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군요. 이게 그래서 보통 CES를 가보시는 분들은 한 번만 안 가세요. 한 최소 5, 6년 쭉 계속 그 트래킹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기술이 어떻게 조금 변화했고 변화했는가. 어떻게 조금 더 변화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포인트가. 투자 타이밍을 본다고 하면 얘는 이제 투자할 만하다. 아하. 네. 아니면 얘는 아직 좀 더 가야 된다. 아,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겠어요, 눈으로 알겠어요.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프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엔 화면으로만 있었잖아요. 예. 뭐 드론 날아다니고 이런 거 네, 합니다. 네. 뭐 EM 뭐 합니다. 주유소 그랬는데. 위에 뭐 헬기 그쵸. 같은 거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제 뭐. 올해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보면
이게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2019년에 날아다니는 드론의 모습을 이제 실제로 가서 봤어요.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저게 날 수 있을까? 아. 네, 그럴 정도로 되게 무거워 보였고 실제로 뭐 거기서도 이제 날아가는 것들에 대한 시연 영상은 보여주지 않았고 못 나니까. 네, 그냥 이게 날았을 때 이렇게 될 거야라는 AR 화면 보여줬거든요. 컨셉만 알려주는 거군요. 이제. 공동부양 같은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작년에 영상으로 봤던 것들이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보는 것들도 올해 좀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내 투자 타이밍이 네. 이 기술은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면 이 기술은 아직 좀 더 봐야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연속적인 관점에서 CES를 즐겨주시면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한 예를 들면 VR 기술도 2019년부터 나와서 2020년, 21년 이런 식으로 그 흐름만 봐도 그렇죠. 재밌겠네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이 팀을 좀 나누셔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깊이 봐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 작년 CES 한 거는 온라인이라고 하셨죠? 네. 2020년. 네. 아니다. 2020 올해죠. 올해 거. 올해. 예. 올해 거 21년. 네. 그거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아니 올해 거 이제 영상은 이제 기간이 끝났고요. 네. 그래도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옛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자료는 솔직히 CES는 마음만 먹으시면 검색하면 웬만한 자료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잘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더 알려주실 해주세요. 거 없으세요? 10분 그래도 남았어요. 올해 10분. 오케이. 올해 키워드 아까 3개 정도 있었었는데. 네네네 이야기하다가 지금 말았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올해 프로가 아까 얘기해서 저 요리 기술 시비 걸면서 그래 너무 시비 걸려. 새끼로 빠졌어 지금. ESG 얘기 해야 돼요. ESG 네. 얘기. 네, ESG 얘기도 예. 작년 ESG 얘기를 보면서 네. 기술이 어떻게 환경을 도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제 네, ESG. ESG 얘기를 ESG.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도 ESG가 중요하군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삼성의 그 기조연설, 그러니까 또 기조연설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 올해 기조연설의 메시지는 거의 ESG 쪽일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ESG를 어떻게 해라는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줄여주는 기술이 거기랑 스토리가 맞는 거예요. 뭘 줄여줘요? 물 줄여주고 아까 저희가 굳이 세탁기가 막 그렇게 물을 줄이고 막 또 뭐 굳이 그게 막 그 뭐야 세탁 그 세제를 그렇게 해서 얼마큼 줄이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ESG 관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예. 식으로 결국엔 ESG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나왔었던 쇼의 몇 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로레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샴푸 만들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들에서 저런 식으로 샴푸의 기존에 비해서 3분의 1의 물로도 거품을 씻어낼 수 있는 저런 거를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거예요. 물 최적화 기술이라고. 네. 저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기술로 푸는 ESG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는 물 아끼는 것보다 기술 만드는데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일 것 같아. 저거 샤워기에 구멍 뚫을 때 조금 미세하게 뚫으면 돼요. 그럼 물 아껴지면서 물살은 세.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자기 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즘에 또 그 뭐죠? 이 CS를 보면 네. PNG나 이런 생활제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네, 그러니까는 이제 CS의 또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 모든 회사는 테크 회사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듯이 이제 기술이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렇지. 기술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 기술이 지금의 트렌드랑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트렌드랑 맞을 수 있는 건 결국엔 지금 ESG라고 하는 쪽에 좀 트렌드에 맞아야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좀 그런 식의 메시지로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ES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맞습니다. 싶은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장표 다음 것도 볼까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연료를 변환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저런 이제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에너지 절약형 기술이라든지 그냥 에어컨처럼 보이긴 그냥 좀 전에 에어컨처럼 뭐였어요? 에어컨처럼 그러니까 보이긴 저거 하나 같은 설명 좀 경우에 해줘요. 그냥 네. 그림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아니 10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뭘 하나를 봐도 10분 동안 하나를 봐도 오케이. 하나를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10분 동안 20개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거 LG는 그냥 아, 왜 혼내? 왜 혼내?
혼내기 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그래. 이제 좀 저를 혼내요, 그렇게 저거. 혼내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저건 에어컨인 거고요. 근데 네. 이제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이제 뭐 예를 들면 각 그 기기를 다 LG 걸로 하게 되면 저게 이제 뭐 에너지를 최적화해서 줄여준다라고 하는 좀 컨셉에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전형 에어컨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CES는 소재.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소재들이나 포장재를 재생 플라스틱을 썼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경쟁이다. 네, 그렇죠. 아 별건 아니었군요.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네, 별거 아니었으니까 다음 페이지 갈까요? 네. 그래서 보시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엔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좀 전반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제품 자체에 ESG를 넣거나 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ESG를 이제 자기의 어떤 기술에 도입하겠다라고 네.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혁신상을 받은 회사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또 올해 이제 좀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 회사가 좀 재밌어요.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봇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 ESG를 그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과 관련된 쪽의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전만한 요 웨어러블 제품을 네. 팔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내 건강에 대한 혈당 수치 그리고 건강 분석 정보를 분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스테크 쪽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를 진단하는데 스마트폰하고 키트로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버테크라고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네. 이제 전통적인 휠체어 말고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반 휠체어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로 치면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 유모차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개념에 좀 가까운 뭐 이런 기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술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네. 조금 바뀐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결국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쭉 보시게 되면 좀 재밌는 그림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올해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는 모빌리티가 많이 나오고 네네네. 헬스케어 애들도 좀 등장하더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비욘드 버거 같은 애들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여러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면 재밌을 만한 거를 네. 보면은 요쪽도 좀 재밌겠네요. 네. 그 이제 홈 이코노미, 그러니까 스마트 홈 개념이 네. 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함에 대한 스마트 홈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스프링쿨러입니다. 스프링쿨러인데 네. 예. 물을 절약해주는 스프링쿨러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진짜 네. 열심히 줄이네. 뭐든지. 아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뿌리지 말고 그렇죠. 식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만 뿌려라. 네, 그렇죠. 필요한 데만 딱 잘 겨냥해서 뿌려라. 그렇죠. 근데 계속 이런 데에 360도 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다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네. 옛날에 인공지능 하면 되게 거창한 거, 네. 그리고 뭔가 확 엄청 거대해서 막 나는 접근 못할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2016년에 나오고 한 5, 6년이 지나니까 예. 정말 저런 소소한 데들까지 모든 것에 이런 데이터,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라고 하는 부분이 NPR이 좀 진짜 중요하네. 뭐 저런 데 하면 그 다 칩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스프링클러에다가 칩을 박으면 네. 360도로 골고루 뿌리지 않고 식물이 존재하는 곳으로만 쏴준다는 건데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아끼는 물과 네. 네. 그걸 하려고 NPU를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네. 생기는 네. 뭐 이런저런 에너지 낭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물은 줄이겠죠. 그 물만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논리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소전기차, 뭐 전기차 이게 진짜 네. 뭐 태양열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ESG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쓰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여담인데 이것도 재밌는 건데 ESG를 실제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이 CES를 출전하지 않겠다, 나오지 네.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 ESG 개념입니다. 그들은 네. 그들의 ESG예요. 그게. 네. 우리 엔젤스님께서 네. 그렇게 아까우면 이제 물만두 먹지 말고 군만두만 먹어라. 제가 볼 때는 물을 줄여주는 찜기 이런 것도 나중에 인공지능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다 그 물은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만도 안 먹고 군만두 먹으면 별도로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물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프로님을 꼭 미국에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속 불평을 하실 것 같아서 양팔 꼭 잡고 발 불날 때까지 열심히 저랑 같이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기술의 흐름 2022년 CES 어떤 게 있을지 만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난 것까지 갖고 오시길래 그러니까요. 왜 그러다 했더니 그러군요. 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네. 2019년 CES에서 나왔던 기술인지도 모르겠다. 네, 그리고 2021년께 실제로 올해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비교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석준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냉면은 이제부터 물냉면보다 비냉. 비냉으로. 물냉면은 이제 너무 야만적인. 그래 야만적이야. 물 너무 맛있어. 비냉을 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비냉 먹고 생수 마시면 그럼 친환경에 생수 조금만 마셔야지. 2023년 CES는 네.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네. 직접 가실 분 모셔서 어허. 현장에서. 네. 좋습니다. 김덕진 부소장님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들으면서 네.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한 대표님. 저만. 알겠습니다. 네. 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집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